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예요. 요즘 너무 덥습니다. 흑흑. 제가 더위에 좀 많이 약해서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해드린 영상은 나랑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입니다. 외모나 성격, 만날 장소나 만나게 될 계기,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내 인생에 끌어오기 위한 카드의 조언도 리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VIP 영상은 지금 영상 보시고 그 내용이 와닿으셨다면 이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줄 꿈결 같은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에 대해 준비해봤어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 중인 너무나도 어여쁜 디즈니 타로 덱으로 리딩 해드렸으니까요. 관련 정보 아래 더보기창이랑 댓글창에서 한번 둘러보시고 시청 여부 결정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준비한 카드 덱은 총 4개입니다. 1번 카드덱 카넬리언, 2번 카드덱 옵시디언, 3번 카드덱 로즈쿼츠, 그리고 4번 카드덱 클리어 쿼츠입니다. 시간 드릴게요. 리딩 내용은 항상 본인 상황에 대한 가이드, 지침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끌리는 카드덱이 여러 개면 그렇게 골라보셔도 됩니다. 타임스탬프 아래 댓글창이랑 더보기창이 있으니까요. 카드덱 고르신 분들은 바로 시청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1번 덱 리딩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 리딩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릴게요. 1번 덱의 가장 첫 번째 카드는 검은 달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검은 달걀 카드로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1번 분과 결혼을 하시게 될 그분은 굉장히 솔직한 분이란 거죠. 직설적이고 소통이 확실한, 뒤로 호박씨 까는 듯한 언행을 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그분은 사소한 시간 때우기식 대화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뭔가 의미 없는 행동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매우 진중하고 속 깊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닥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뒷담화라던가, 그러니 언쟁도 좋아하진 않겠죠. 뭐 언쟁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다툴 때가 있을 텐데, 다툴 때 다투더라도 이성적으로 하는 대화를 선호하실 것 같아요. 불같이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대한다기보다. 이어서 공작새 카드. 공작새 카드는 일단 여러분이 결혼하시게 될 그분은 외모적으로 뭔가 두드러진 매력을 가진 분이시라거나 혹은 지적인 측면에서 눈에 띄는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시란 거죠. 카리스마가 있다는 게 막 터프한 방식으로 보인다기보다 그분의 소통 방식은 기품이 넘치는, 상당히 매력이 넘치는 분이란 겁니다. 사람의 매력을 딱히 외모 하나로만 한정 지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다만 그만큼 그분은 외모 혹은 지적으로, 아니면 두 가지 양면에서 그만큼 자신이 넘치는 분이시고, 또 사람의 의견은 다 제각각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뭐 거만하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분 성격 자체가 거만한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검은 달걀 카드가 말하는 여러분의 그분은 이 세상과 사회, 뭐 사람의 인생, 이런 측면에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면서 진중한 대화를 즐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의 성격이 뭐 세세한데 얽매이거나 거만할 리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분을 대면했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겉만 보고 아, 저 사람 좀 거만하지 않을까? 라던가 좀 건방져 보이는데? 뭐 이런 첫 인상만으로 그분을 판단하는 건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냥 사소한 잡담이나 시간만 때우는 식의 대화를 불호하는 것 뿐이지 그분의 마음은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분의 그런 면까지 실제 보게 되려면 물론 더 가까워져야겠지만요. 이어서 말 카드가 나왔습니다. 말 카드는 직감, 촉에 관한 카드거든요. 실제로도 감이 좋으신 분일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이 빠르고요. 행동도 빠릿빠릿하실 겁니다. 이 말이 벌판을 뛰어놀듯이 구속을 싫어하고요. 다만 이 구속을 싫어한다는 부분은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 한 번 유의를 하셔야 하는 그분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구속받는 느낌을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이 매달리거나 소위 징징거리는, 뭐 나만 봐줘, 이런 느낌이 들면 그분은 아마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미친듯이 뛰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게 되시거나 혹은 이미 그분이 이미 내 인생에 들어온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분 앞에서만큼은 난 너 없으면 안 돼 라는 식의 접근법은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분에게는 조금 자유롭게, 숨통이 트이게,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할 듯 싶고요.
그렇다고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냅두란 말은 아니죠. 그 사람의 바운더리, 인생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게 꼭 실질적인 바운더리도 되겠지만 뭔가 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나와 좀 정반대인 것 같다고 해도 곧바로 당신이 틀렸어. 왜냐하면 이런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사람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뭔가 원치 않는 압박감이나 부담을 상당히 못 견뎌야 하는 성격인 것 같으니까 좀 그 사람이 솔로 시절에 하던 액티비티라던가 취미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눈을 감아주는 등 그 중간 합의점을 잘 찾아보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자유를 너그럽게 허락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 사람과 원만한 관계 설정에 문제가 없도록 해줄 구심점이 될 듯 하고요. 아무튼 성격도 그렇고 그분은 외모적으로 상당한 매력을 가진 분이실 것 같아요. 이어서 그 사람을 만날 계기 혹은 장소를 볼까요? 위대한 모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자마자 든 생각은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게 될 곳은 바로 이런 모임이란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의미를 가지는 모임. 예를 들면 가까운 친구들과의 모임이라거나 가까운 친구의 소개 혹은 그 친구의 또 막역한 친구의 소개, 가족이나 친척의 소개, 뭐 이렇게 믿을 만한 루트를 통해 소개를 받는다거나 그리고 행사도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회사 관련 행사들이 있겠고요. 혹은 취미, 동호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밴드나 가수, 음악가의 콘서트, 나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 수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개인으로서 우연찮게 만나게 된다거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가진 행사에서 그분을 만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뭐 무슨 마트에서 쇼핑하다 만났다거나 그런 계기는 아니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과 잘 연결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삶에서 믿는 어떤 신념, 원칙 이런 게 있잖아요. 즉 이게 나다 라고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그 사람 앞에서 숨김없이 잘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분은 매우 직설적이고 솔직 담백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역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 숨김없이.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최근 꽤 많은 변화를 겪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분을 여러분의 인생이란 소중한 공간에 불러들이려면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만의 원칙을 믿고 따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그런 에너지에 끌려올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결혼할 그 사람은 매우 진중하고 속이 깊은 멋진 분이거든요. 그분은 여러분과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이세요. 즉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인생에서 뭔가를 자신 있게 만들어내는 사람이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본인의 신념에 어울리는 에너지로 채워나갈 때 여러분에게 의미를 가지는 모임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리딩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동화처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에 대한 리딩 궁금하시다면 VIP 영상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청 여부 결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자, 이번 리딩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진행해 드릴게요. 자, 2번 카드 덱의 가장 첫 번째 카드는 황금알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자마자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그분에 대해 곧바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그분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많은 사랑을 주실 분이란 거죠. 그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받고 싶어 했던 그런 배우자로서의 대접을 해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대한 이벤트를 원한다 해주실 거고요. 좀 과장하면 여러분이 하늘에 별을 따달라고 하면 정말 따다 주겠다고 하실 분입니다. 그분의 성별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지고지순한 분으로 그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의 인생 전반이나 혹은 과거 연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즉 여러분은 진지한 관계를 원했는데 상대방은 간만 봤다거나 사귀는 관계였어도 사랑스러운 연인으로서 마땅히 해줄 만한 대우를 딱히 받질 못했다던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행히도 그런 대접을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거나 참을 분들은 아니셨던 거죠.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잘 아는 분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관계에서 내가 이런 사람 만나려고 인생 열심히 산 거 아닌데 라는 감정을 가진데 전혀 죄책감이나 좌절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그냥 포기하고 대충 나 좋다는 사람 아무나 만나기라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은 나만의 인연을 기다리기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 기다리면 솔직히 짧진 않겠지만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바로 이 황금알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엄마 닭이 병아리를 살피듯이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으로 포근하게 감싸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줄 거고 여러분이란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분입니다. 저는 정말 이 첫 번째 카드가 이번 분들에게 의미심장한 카드가 아닐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간 과거 연인 관계에서 뭔가 여러분이 주는 만큼 상대방은 그 감정을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모른 척 무시한다거나, 다행히 여러분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본인의 힘, 나는 이런 사람 말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다 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굳은 믿음만큼 그분은 확실히 여러분이 원하는 퀄리티는 다 갖춘 분일 것 같으니까 계속 그 믿음 유지하시고요. 제가 카드로 보기엔 그분을 만나기까진 이젠 정말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오리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저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그분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황금처럼 대해줄 사람이란 거죠. 아주 부드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많은 사랑으로 대할 것이란 건 다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그분의 성격은 강인한 성품을 가진 소위 멘탈이 강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리고 멘탈이 강한 만큼 두뇌 회전도 빠르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중에도 상황 파악이 잘 되어야 힘든 상황에서도 이성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그 정도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란 걸 의미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파트너의 그런 자질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에 맞지 않은 측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상대방은 여러분을 매우 부드럽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란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사람이 좋기만 한 걸 원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나한테는 한없이 부드럽지만 무조건 또 착하기만 한 건 아닌,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이 있잖아요. 자기 인생은 또 다부지게 잘 이끌어가는 사람을 원한다고 나왔거든요. 마치 여러분처럼요. 여러분도 제가 보기엔 다부지고 야무진 성격이실 것 같거든요. 누군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잘해줘도 여러분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흐리멍덩한 사람, 인생에 방향성이 없는 사람, 스트레스에 금방 무너지는 사람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어울리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혼할 그 사람은 감정적인 면에서 유난히 강인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리더십의 자질을 가졌다는 거고요. 근데 또 이게 좀 뒤집어 보자면 여러분 역시 그 사람의 그런 자질을 반드시 존중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까딱하면 고집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강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그냥 에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진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조금 대립각을 세우고 뭐 서로의 주장을 고수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린 다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러분은 이 리더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멋진 성품을 가진 사람과 남은 생을 함께하게 될 것이란 사실에 정말 얼굴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놀라게 될 겁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될 겁니다. 이어서 악어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보는 악어의 의미는 그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란 거죠. 만약 이분이 이미 여러분 삶에 들어온 상태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기꺼이 여러분이 준비가 되길 자신에게 다시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줄 겁니다. 즉 그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절대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참을성이 많다는 게 행동이 느리다라는 거하고는 별개죠. 제가 보기에 이분은 자신의 감각에 따라 맞다고 생각되는 이거다, 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할 사람인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하겠다는 추진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실 내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는 기다리겠다 라는 결정도 행동력이죠.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을 알아보기만 하면 분명히 다가오실 겁니다. 호감 표현도 확실히 하실 거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 상황 판단이 빠른 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타인 앞에서, 크게 보면 대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세련된 분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역시 여러분에게 어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먼저 다가갈 필요도 없고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다가가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옆에 서 계실 분입니다. 다시 한번 즉각적인 행동력, 빠른 상황 판단, 그리고 단호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절대 무책임하게 이성 앞에서 그런 애매한 행동 하실 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이어서 그 사람을 만날 계기 혹은 장소를 볼까요? 거울 카드가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이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혹은 현재 만나신 상태라 그 사람으로부터 결혼의 서약을 이끌어내시고 싶다면 이 거울 카드의 메시지대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란 거죠. 가감없이 나 자신을 거울로 보듯이 바라보시고, 지난 관계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들이 무엇이었나, 앞으로 성공적인 관계를 누리려면 그런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내가 수정해야 하거나 혹은 다른 걸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을까, 혹은 내가 아직까지도 결혼을 고려할 정도로 진지한 인연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걸까, 뭐 이런 거 말이죠. 제가 보기엔 여러분은 과거에 정말 좋은 인연이 몇 명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한두 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는지, 나 또한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나는 정말 인생을 함께할 좋은 사람을 끌어들일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 사실 이분을 만나기 전에 조금은 미리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멋진 집안에 들어올 좋은 인연을 위한 집들이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그 사람과의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카드의 조언을 볼게요. 예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들, 일단 그분을 보면 여러분도 촉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 같다, 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실한 행동으로 내게 다가온다? 그때는 절대 튕기거나 밀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데이트 신청하면 무조건 예스 하세요. 그렇다고 뭐 펄쩍펄쩍 뛰면서 뭐 호들갑 떨 것까지는 없겠지만, 얼마든지 우아한 미소로 여자분들은 사랑스럽게, 남자분들은 멋있게 예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은 행동력도 강하지만 참을성 있게 때를 기다릴 줄도 아는 분이시거든요. 드디어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한테 다가온 거란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여러분한테 직접 다가왔을 때에는 여러분도 절대 망설이지 마시고 우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호감 표시 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아까 과거의 기억이 좀 있다고 말씀 잠깐 드리기도 했지만, 여러분은 상대방 감정에 매우 조심스럽고 장난치는 의도 이런 거 전혀 없는 분들인 거 제가 잘 알 것 같거든요. 물론 진지하고 신중한 건 좋지만 그래도 사람 관계라는 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특히 그분의 성향상 절대 간보거나 계산하는 듯한 모양새는 절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이상형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절대 그 이상형에 한정지어서 내 삶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물론 아까 제가 여러분이 원하는 배우자, 소울메이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라고 했지만, 그건 방향성을 잡으란 뜻이지 그런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은 아마 여러분을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놀래켜줄 사람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스타일이거나 타이밍에 다가올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분이 하자고 하는 일에 아마 그분 성향상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일을 하자고는 안 할 거예요. 아무튼 그분의 제안에 예스라고 많이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면서 그 사람의 호감 표현에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이번 분들은 정말 지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완전히 한 줌의 재로 사라질 겁니다. 정말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제2의 인생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니까 한 배우분의 유명 광고 멘트처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외쳐보세요. 그럼 오늘 리딩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동화처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에 대한 리딩 궁금하시다면 VIP 영상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청 여부 결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자, 이번 리딩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진행해 드릴게요. 자, 3번 카드 덱의 가장 첫 번째 카드는 올빼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를 보자마자 여러분이 결혼한 그 사람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그분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란 점이죠. 그분은 사회 경험,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몇몇 분들은 정말 나이 차가 많이 날 수도 있겠어요. 혹은 실질적인 나이 차이가 크지 않고 그분이 여러분보다 연하라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분은 자신의 앞가림을 잘하는, 한마디로 일이건 본인 개인적인 면이건 똑부러진 사람일 겁니다. 어리버리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실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관찰력이 높으시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일 겁니다. 사회 경험 많은 사람들 절대 몽상가로 지칭하진 않잖아요.
아마도 많은 경우 예술적인 타입이라거나 예술적 창의성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가나 사업가 쪽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첫인상은 뭔가 좀 보수적인, 권위적인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적으로도 높은 직책일 경우가 많을 것이고 뭔가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니까요. 이어서 가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시게 될 그분은 아까 말한 대로 매우 현명하고 권위가 높은 것 외에도 그분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매우 섬세한 면을 가진 분 같아요. 즉 사회적으로, 일적으로는 상당히 경험이 많고 현명하고 심지어 권위적인 분위기까지 풍기는 분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즉 일단 그분과 친밀해지면 그분은 정말 유리처럼 감성이 예민한 사람인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분도 사랑하는 사람의 케어의 손길이 필요로 한다는 거죠. 즉 겉으로 보기엔 강인해 보이고 냉철해 보이는 디시전 메이커일 수 있지만 속내는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갈구할 분이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꾸리게 될 가정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다정한 사람일 거예요. 그 외에 그분의 성격으로 보이는 부분은 새로운 걸 배우고 받아들이는 게 빠른 사람이다. 학습면이건 일머리건 적응력이 뛰어나다. 가젤은 무척 빠르게 넓은 거리를 껑충껑충 뛰는 동물이잖아요. 습득력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사실 높은 직책에 단순히 머리만 똑똑하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죠. 여러모로 눈치나 상황 판단력이 빠르고 또 정확해야 되니까. 이어서 도마뱀 카드가 나왔는데요. 진짜 제가 그분을 현명하다고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긴 하지만 실제 지능도 높으신 분일 것 같아요. 멋집니다. 도마뱀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캐모플라주처럼 자신의 겉모습을 순식간에 바꾸는 녀석이잖아요. 다시 한번 그분의 사회적 능력, 스킬, 업무 적응력, 사회적 적응력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더 매력적인 부분이 그분은 뭔가 보수적인 올드스쿨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만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컨셉을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열린 분이시란 겁니다. 커플이 함께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겪게 될 것이고 특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어떻게 극복을 해갈 것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되게 감정 회복력이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일, 거래처, 실적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회복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뭐 스트레스 하나로 무너질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은 뭐 불안해할 요소는 1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올빼미 카드에서 한 가지 언급을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일단 사람을 믿으면 끝까지 가는 분들입니다. 뭔가 일이건 개인사건 일단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한 건 굳게 지켜가는 사람이란 거죠. 또 사회성이 좋다는 건 그만큼 믿을만하다는 평판이 있고 주변인들과 잘 어울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굳이 본인 맘에 들진 않아도 상대방의 요구를 기꺼이 타협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아마 여러분도 차분하게 설명하면 그분은 아주 기꺼이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거나 적어도 서로 수긍 가능한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할 분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원히 지지 않는 장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로 봤을 때 그분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친밀해져서 그래서 진지한 관계를 맺으려면 여러분 역시 정말 계속 노력하면서 그분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뭐 막 뒷조사란 말이 아니죠. 혹은 그분이 뭐 폐쇄적인 성격이라서 숨기려고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사회 경험이 많은 만큼 정말 딱 하나의 성격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분은 아닐 겁니다. 뭐 대충 저 사람은 성격이 뭐 이래 저래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될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도 그분의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말은 그분과 실제 결혼에 이르게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분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셨을 수도 있고 만나기 전인 분들도 있겠지만 그분과 정말 친밀해져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즉 그분이 여러분을 자신의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로 결정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진득하게 시간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분은 겉모습과는 달리 매우 온순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아까 가젤 떠올려 보세요. 정말 눈망울이 아름다운 동물이죠.
바깥 세상에서는 다소 권위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분의 속내는 사랑하는 사람의 보살핌을 받고 싶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대해주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면서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전하길 그 어떤 것도 서두르지 마시고 그냥 일이 알아서 흘러가게 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하는 거죠. 부담 주지 않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서 마음속에 보금자리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사회경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소위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면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재빨리 사라집니다. 출구부터 찾을 거예요. 그러니 압박을 주거나 하시는 건 가급적 피하시고 본인 스스로 자신의 페이스대로 마음을 천천히 여는 과정을 조금 지켜봐 주세요. 사슬을 끊으세요 카드는 여러분이 그분과 결혼의 서약을 맺기 위해 하셔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뭔가 자신의 어떤 과거부터 반복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패턴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여러분이 항상 배드보이, 배드걸 스타일과 주로 사귀셨다거나 항상 비슷한 류의 사람을 자신의 파트너로 선택해 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연결이 좀 안 될 게 뻔한 상대방을 흠모해 왔다거나 카드로 보기엔 조금 그래 왔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이젠 여러분도 파트너에게서 편안한 휴식의 기운을 찾으셔야 할 때란 겁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안심이 된다. 이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간 좋아하셨던 상대방은 여러분과는 좀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 같아요. 이젠 감정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안전함을 줄 사람을 꼭 찾아보세요. 과거와 동일한 스타일은 여러분의 진정한 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번 분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어떤 좋지 못한 내력이나 패턴들을 버리거나 용서 등을 통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 여러분도 과거에 그닥 행복하지 못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관계로 되풀이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주변인들의 그런 경험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난 저런 경우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난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교훈의 기회로 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가족 내력 중에 뭔가 행복한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좀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고리를 끊는 우리 가족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되겠다. 내가 우리 가족의 역사를 새롭게 써보겠다. 그런 다부진 각오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환상을 쓰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똑똑하게 그지없다는 그분이 선택하실 분입니다. 과거 패턴을 되풀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부디 명심하시고 여러분만의 내면의 힘을 강하게 믿고 그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리딩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동화처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에 대한 리딩 궁금하시다면 VIP 영상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청 여부 결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자, 이번 리딩은 카드를 한 장씩 보면서 진행해 드릴게요. 4번 덱의 가장 첫 번째 카드는 백조 카드가 나왔습니다. 백조 카드는 굉장히 세련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할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기품이 넘치는, 즉 매너가 세련된 사람, 물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세련된 분위기가 오히려 조금은 거만하게 비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더해서 제가 보는 4번 분이 결혼하게 될 그분은 매우 창조적인 사람이란 거죠. 그런 분야를 업으로 하는 분일 수도 있고 혹은 본래 업무 후에 여가 시간에 그런 창의적인 취미나 활동을 매우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 같아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른 그분의 이미지고요. 이어서 상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카드가 전하는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조금 받는 스타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같은 걸 보고 뭔가 다가가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고, 다시 한번 백조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실제로도 매력 돋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외모적으로 너무 빼어나도 솔직히 막 다가가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저 사람 꽤 도도해 이렇게 단정짓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은 주변인들과 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에 있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귀 기울여 듣도록 하셔야 합니다. 특히 그분의 바디랭귀지에도 신경 써서 보셔야 하고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 있거든요. 소통이 활달하지 않은 그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주변인들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은 그분은 약간 흔히 혼자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그룹 세팅에서 막 들떠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띄우는 쪽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파티나 행사에 초대 혹은 참석하게 되시면 왜 들어오자마자 왁자지껄 시선을 확 잡아끄는 모든 사람들이 이목을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거죠. 뭔가 뒤에서 슬쩍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하는 듯한 뭔가 사람들이 손을 잡아 끌면 아니야 괜찮아 하고 손살이 치면서 뒤로 물러서는 관심의 중심이 되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이 4번 분의 결혼 상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그분이 소심해서 숨고 그 누구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아니죠. 그분에게는 분명히 백조 카드가 가진 존재감이 있고 무시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나대는 것보다는 조용히 있지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타일이신 거죠. 흔히 관종이라고 하죠. 그런 유아는 정반대 분이라고 할게요. 이어서 펜서 카드입니다. 제가 보는 여러분과 결혼하게 되실 그분은 굉장히 용감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걸 수도 있겠죠. 펜서도 혼자 돌아다니죠.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에게 의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과거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뭔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 결국 이 백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엄청난 끈기와 담력, 용기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은 본인 자신을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의존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 4번 분들은 그가 뭔가 상당히 외향적이고 떠들썩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 메이커들에게 종종 호감을 느끼고 사귀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결혼 상대로는 그런 분들보다는 뭔가 내성적인 것 같고 부끄럼도 많아 보이고 그런 분들을 좀 더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카드로 보기엔 여러분의 배우자는 절대 나대고 떠들썩한 성격은 아닐 거라고 좀 확실하게 나와서요. 다만 무리들과 어울리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 뿐이지 성격 자체가 내성적이고 막 소심하고 그런 거 같진 않아요. 용감하다고 했죠? 상어 카드도 그래요. 한 손갈 하실 것 같긴 하다. 불합리한 상황에서 절대 참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어서 댄스, 춤을 춰요 카드가 나왔습니다. 춤은 대부분의 경우 신나서 추죠. 혹은 우울한 기분을 털어버리고 기분을 업시키기 위해서도 추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에너지의 진동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간 이성을 만나는 것에 다소 보수적인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셨다면 관심 있는 사람이 나한테 먼저 고백하고 관심을 표시하고 연락도 먼저 하고 그래야 돼 라고 고집해 오셨다면 뭔가 이 춤을 추는 것처럼 몸을 좀 한번 일으켜서 움직여 보면서 기분을 좀 전환을 해 보셨으면 해요. 좀 무거웠던 분위기를 가볍게 하는 거죠. 뭔가 평소엔 시도해보지 않던 그런 행동을 그 사람을 위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분이 여러분을 좀 더 빨리 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분은 좀 부끄러움이 많고 특히 새로 만난 사람 앞에서 낯을 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니면 좀 더 밝은 분위기를 유지해보는 것도 좋겠죠. 평소엔 좀 인상을 종종 찌푸린다거나 여러분도 말수가 적고 주로 뒤에 서 있는다거나 그럼 그 사람은 더더욱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걸 두려워할 겁니다. 얼마나 식은땀 나겠어요? 그랬다면 적어도 그분이 있을 때만큼은 좀 표정도 풀어보시고 밝은 표정도 지어보시고 잘 웃어보시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말도 적극적으로 걸어보고 그 사람에게 틈을 좀 주시란 말입니다. 춤뿐만이 아니라 뭐 그림이건 노래건 글이건 뭐 여러분의 무거운 기분을 깃털처럼 가볍게 전환시켜줄 액티비티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자체를 한층 업시키는 데 집중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그 사람과의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카드의 조언을 볼게요.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은 그냥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우주가 바라보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여러분 인생에 끌어들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 하고 계시단 거죠.
여러분과 결혼하게 될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매력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계속 자기 자신의 매력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뭘 더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간 해왔던 그대로 말이죠. 평소에 스니커즈를 즐겨 신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예뻐 보이고 뭐 멋져 보이고 싶어서 괜히 불편한 하이힐이나 신사와 뭐 이런 걸 신는다거나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본 거예요. 혹은 단순히 잘 보이고 싶어서 자신의 어떤 말투라거나 행동 방식 이런 걸 바꿔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싶어요. 자기 부정 같은 에너지가 좀 보이거든요. 하지만 그건 자칫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더욱 여러분을 알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더 잘 보이고 싶고 더 예쁘고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 다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그분은 바로 뭔가 어색함을 느끼고 더더욱 뒤로 물러선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건 여러분의 본래 에너지 레벨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두 분은 트윈 플레임의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아니 지금 여러분은 이미 그 사람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놀라운 멋진 일들을 이미 하고 있다고 나왔다니까요. 다만 조금 릴렉스 하시고 너무 심각한 태도보다는 춤추듯이 깃털처럼 가볍고 즐거운 마음 상태에 그냥 그 사람에게 여지를 좀 충분히 주시면서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살짝 틈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리딩은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상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동화처럼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에 대한 리딩 궁금하시다면 VIP 영상 정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청 여부 결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